네, 반갑습니다. 6월 15일 장종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오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기에는 충분한 것 같은데, 하지만 지수의 포인트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양봉인데 하락을 하고 있는, 약간 희망적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찜찜한 그런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중요한 관점은 이렇습니다. 지지선이 지켜질 것이냐. 사실 이제 오늘 정도에 나오는 변동성, 뭐 내일까지도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중국 지역이라든지 또는 미국, 뭐 전체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시장의 변동성, 뭐 위협,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제 지표가 주 초중반부터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이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조금 뭔가 애매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또 실제로 지표상에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좋아. 이렇게 느낌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예전에 성적표 많이들 받아보셨겠지만 저는 뭐 항상 1등만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맨날 꼴등만 하다가 네, 등수가 이제 40등으로 올라서게 되면 막 뭔가 희열을 좀 느끼고 그렇잖아요. 네, 아닌가요? 네, 뭐 꼴등 안 하셔서 잘 모르시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괜찮은데 최악의 국면에서 좋아진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된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이제 기대감도 좀 생기는 거죠. 와, 다음에는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아,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아, 그래, 내가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성적표를 좀 좋게 받게 되면 그래, 경제 봉쇄를 푼 게 정말 잘한 거야.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수급은 여전히 이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양매도가 진행 중에 있고요. 환율 잠깐 같이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이야기해 드릴 거고, 대형주 위주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 순환매를 통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들이 이제 하락한다고 보면 낙폭 자체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이 크게 부담을 가진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상황 자체는 아침에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시장에 좀 퍼져 있는 것 같고, 대형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난 주말도 양봉이었어요. 많이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모습. 하지만 결과치는 아시다시피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좀 많이 했지만 다시 받아주는 모습이죠.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이 지지선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선이라는 부분들은요, 생각보다 강력해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밀리는 것을 나는 굉장히 싫어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내려와?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난 더 사버릴 거야, 이런 느낌들. 또는 매수를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 정도에선 지지가 나올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봐봐, 저 사람들도 저기에 물려있거든, 저 사람들이 매수한 가격대야, 그럼 나도 사야지, 이런 생각들. 또는 미리 샀던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위한 자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선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 지지선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장기 이평선 같이 지나갑니다. 300일, 200일, 120일. 그래서 장기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었던 그 자리.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현재 같은 포인트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또한 기술적인 포인트에서요, 저항을 넘어서 아래로 들어왔죠? 네, 저항을 넘어서 아래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눌림목. 자, 저항대 아래쪽에서 상승했고요, 아래쪽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지지선을 다시 만들어주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눌림목 N자 형태의 상승,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경제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또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서 주가가 반등으로 가게 된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겁니다. 2200포인트 안착은 그냥 연결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경제지표가 얼마만큼 투자자 심리들을 다독거려 줄 것이냐, 또 2차 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봉쇄해 줄 것이냐, 여기에 사활이 달려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하락 출발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뭐 특별하게 밀린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도 없어요. 그러면 현재 수급 동향에서는 일단은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아침부터 팔긴 했지만 파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잠깐 드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어떤 특정 포인트를 밀어버릴 거면 확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은 팔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매도에 대한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기도 하죠. 어느 한쪽 방향으로 확 민다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가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음봉이긴 합니다. 코스닥은 뭐 많이 내려갔다가 변동성 장중에 계속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쪽은 종목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크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몰려있기도 하고 변동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지선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과매수에 대한 국면도 확실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횡보가 조금만 더 진행되더라도 과매수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진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아래쪽으로 재수가 없어서 670이나 680까지 밀렸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강력하게 진행하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려갈수록 매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위치에서 횡보만 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분봉상 흐름은 역시 마찬가지죠. 슬슬슬슬 흘러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역시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도 잠깐 다시 보면 네, 지금 과매수 국면이 많이 해소가 됐죠.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2000포인트대 초반까지 밀리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는 과매도 쪽으로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을 해소시키고 가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하나의 절차 중에 하나라고 꼭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조정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고요. 즐기는 것은 어떻게 즐겨야 됩니까? 네, 밑바닥에 깔아서 즐겨야죠. 위에서 즐기는 것은 그걸 즐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 번지점프 대 위에 딱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밑에만 바라봐도 아찔아찔하고 막 지리죠? 네, 지린단 말이야. 실제로 지려서, 네, 화장실 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무섭단 말이죠? 근데 딱 뛰어내리면 어때요? 뛰어내려서 밑으로 탁 떨어질 때 그 짜릿한 그 쾌감, 해방감.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어때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쳐다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사게 되면 항상 주식을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밑에서 사게 되시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왜? 한번 이미 큰 충격은 이미 흡수가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수급 동향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뭐 봐봤자죠. 지금 보면 이제 양매도예요. 금융투자, 연기금 쪽 매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 쪽 매도가 좀 있고요. 투신 쪽에서도 매도가 나옵니다. 투신 쪽 매도는 개인들의 환매 이런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외국인 같은 경우 2200억, 그 다음에 개인들이 역시 매수론을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통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밀고 있어요. 계속 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형주 쪽에 약세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밀어주기 때문이고 아마도 이제 그 기관들 쪽에서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팔고는 있네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네, 계속 팔고 있는 모습. 근데 살짝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게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시장을 좀 버텨준 모습인 것 같긴 한데 현재 수급의 진행 방향만 봐서는 네, 그냥 그래요. 더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후에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심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수급 동향이 오후에 바뀐다거나 좋아진다거나 상승한다거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수급 동향과 그다음 변동성에 대한 상황 이렇게 보면 또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오늘도 약간은 약보합 또는 어쨌든 지지선 위쪽에서만 움직이면 별 문제 없으니까 조금 더 내리더라도 지지선을 지켜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매도했어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갔는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시면은요.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 보면 네, 현재 실질적으로 네, 21선 지지선
네, 지지선 근처에 있는 모습들이긴 한데 SDI를 매수했다는 거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근데 매수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매수 규모가 크지가 않고요. 네. 상황이 좀 그렇죠. 지금 11시 거가 다시 집계가 됐네요. 11시 걸로 다시 보도록 합니다. 야, 이게 실시간으로 되니까 좋다. 그죠? 네. 11시 거 집계가 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 SDI 사라졌어요. 네, 어디로 갔어? 네, 어디를 갔어? 네, 삼성 SDI가, 지금 아까 매수가 있었는데, 뒤로, 이제 매도 쪽으로 좀 나가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보시면, 이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가 조금은 약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젠,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지지선 근처에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코덱스 200을 매수했어요. 시장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상승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좀 있죠? KB금융, 네, 삼성전기. 잘 보세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빠졌거든요. 네,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있는 것들을 지금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코덱스 200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습이고요. 하이트 진로가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승 포인트는 또 경기가 안 좋음에 따른 뭐 그런 방어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지선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이 잘 만들어져야지만이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주가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5만원 초입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습니다. 아마도 데드크로스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대에서 야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하여튼 추세가 강한 종목들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일단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코스피나 이런 시장도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우상향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 보셔야 되겠죠. 기관 쪽 볼게요. 기관 같은 경우는 앱클론이라는 주식을 매수했어요. 강하게 올라오네요. 5일 이동평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포인트.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는 일단 바닥까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데드크로스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당장은 급등보다는 시간을 조금 두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급 동향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대형주 위주의 변동성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꼭지에서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 한동안 안 빠져가지고 왜 안 빠지지? 내가 잘못 팔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쑥 들어오니까 또 이제 그 팔아먹은 돈 현금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랬죠? 다시 살 기회가 또 오고 있어서 뭐 이건 뭐 좋다고 해야 되나요? 나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뭐 기아차도 그렇고요. 기아차도 같이 팔았는데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좀 다른 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지선대 근처에 가까이 있는 모습이죠. 95,000원 정도가 이제 지지선 역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내리면은 95,000원대 지지가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멀어요. 3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변동폭을 조금 더 키운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 지금 대형주들이 전부 다 단기적 조정의 포인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단기적 조정 포인트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단기적 조정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과 그 다음에 현재 상황, 이 과매수 구매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해소하고 가야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지금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몇몇 종목들은 힌트를 좀 드리긴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좀 이제 뒤적뒤적 하시다 보면은 어떤 종목들 사야 되는지 또 어떤 종목들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후에 이제 수급 동향이 좋아져야지만이 시장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투자자들 매매 동향 이거 꼭 살펴보시고요. 지금은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후에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오후에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종목에 집중할 것이냐 그것만 일단 생각하고 가시는 그런 투자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렇게 그냥 중간에 어설프게 걸쳐져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매수가 아니라 더 기다려야 됩니다. 더 빠지고 다 빠질 때까지. 더 빠지고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그럴 때 가야지 여러분들이 맛있는 시세를 먹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후에 변화되는 내용들은 마감 시황에서 다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황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